65세 이후 돈을 잃는 순간 인생의 자유도 함께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가진 돈이 평생 지켜질 거라 믿으시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65세 이후 의료비는 급증합니다. 예상 못한 자녀 지원, 돌발 지출, 갑작스러운 사고 비용까지 돈이 새어나가는 구멍은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괜찮겠지 하며 방심합니다. 그리고 5년 안에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노후를 지킬 수 있는 돈 관리 절대 법칙을 모른다면 남은 인생 20년, 30년은 후회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5세 이후 반드시 지켜야 할 돈 관리 5가지 절대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5세는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일하며 쌓아온 자산, 은퇴 후 이 자산만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은퇴하면 돈 쓸 일이 줄어들 것 같지만 현실은 완전히 반대라는 겁니다. 의료비는 해마다 올라가고 예상 못한 사고나 질병은 한순간에 수천만 원을 삼켜버립니다. 손주 결혼식, 자녀 지원, 집 수리비처럼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계속 생깁니다. 65세 이후 돈은 마치 터진 배처럼 모르는 새 새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착각입니다. 지금 가진 돈이 평생 버텨줄 것 같습니까? 매달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갑작스런 큰 지출에도 흔들리지 않을 방어막이 있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네라고 답하지 못했다면 당신의 노후 자산은 지금 이 순간 서서히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65세 이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돈 관리 비법을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 30년이 바뀔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혹시 이런 걱정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가진 돈으로 과연 20년, 30년을 버틸 수 있을까?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아프면 어떻게 하지? 아이들이 도와줄 수 없으면 나 혼자 어떻게 버텨야 하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걱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7명이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은퇴 직후 나는 충분해라고 생각했던 사람조차 5년 안에 생활비 부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친구들도 선배들도 처음에는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돈 걱정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슬픈 순간은 내가 아플 때 돈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할까 두려워지는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자식 걱정을 하면서 차마 아프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그 순간입니다. 한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내 인생이 돈 때문에 작아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막아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남들이 겪었던 후회를 내 미래로 만들지 않겠다고. 65세 이후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냉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그 준비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들은 실제 있었던 일들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 속 주인공이 내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평범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돈 때문에 인생이 흔들렸는지 함께 들어보세요. 사례 1. 방심의 대가. 김모님 67세, 은퇴 직후. 김모님은 67세에 30년 동안 일한 직장에서 은퇴했습니다. 퇴직금 2억 원, 국민연금 월 120만 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1년차 아들의 결혼식 비용으로 5천만 원 지출. 2년차 허리 디스크 수술로 의료비 3천만 원 추가 지출. 3년차 낡은 아파트 수리비로 2천만 원 지출. 3년 만에 퇴직금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국민연금이 있잖아 하고 버텼지만 갑자기 찾아온 암 진단에 5천만 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결국 김님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닥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사례 2. 믿었던 자녀 지원의 함정. 이모님 70세, 자녀 지원 후 경제적 몰락. 이모님은 70세에 손주의 대학 입학금을 대주고 자녀의 사업자금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가족인데 도와야지. 내가 여유 있을 때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녀 사업은 실패했고 손주는 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돌아온 것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뿐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남은 건 생활비 걱정뿐이었습니다. 결국 73세의 이님은 마트 캐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가족들이 웃었고 돈이 없으니 나 혼자 남더군요. 사례 3. 고수익 투자의 비극. 박모님 65세, 고위험 투자 실패. 박모님은 은퇴 직후 주변 사람들 추천으로 연 10% 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돈이 놀고 있느니 조금이라도 굴리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처음 1년에서 2년은 괜찮았습니다. 매달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3년차 투자한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투자 원금 1억 원 중 7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박모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잃으면 다시 벌면 되겠지 했는데 내 나이에 다시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더군요. 사례 4. 준비 없는 은퇴의 끝. 정모님 68세, 계획 없는 은퇴. 정모님은 퇴직 후 별다른 계획 없이 지냈습니다. 그냥 아끼면서 살면 되지 했지만 생활비, 각종 보험료, 병원비가 매달 빠져나가면서 적금 통장이 빠르게 바닥났습니다. 조금 모자랄 때마다 카드론을 쓰기 시작했고 그 결과 70세에 카드빚이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정님은 결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은퇴는 쉬웠지만 살아가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은퇴 직후에는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는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진짜 노후를 지키는 돈 관리 절대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돈 걱정을 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65세 이후 우리를 위협하는 5가지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문제점 1. 현금 흐름을 과소평가. 첫 번째 문제는 현금 흐름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매달 나가는 생활비, 관리비, 보험료, 의료비. 여기에 예상 못한 긴급 비용까지 더해지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한 달 생활비 200만 원? 1년이면 2,400만 원, 10년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이 기본 계산조차 없이 대충 되겠지 하고 넘어가면 노후는 금방 무너집니다. 문제점 2. 자녀 가족 지원 지출을 계획 없이 함. 두 번째 문제는 자녀와 가족 지원을 계획 없이 하는 것입니다.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지원하는 순간 자신의 노후 계획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부모 마음은 주저없이 손을 내밀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살아남아야 자식도 돕고 스스로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점 3. 고수익 투자에 대한 집착. 세 번째 문제는 고수익 투자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돈을 더 불려야 한다. 연 10%만 벌면 괜찮겠지. 남들은 투자로 대박 났던데? 이런 생각에 고위험 투자에 뛰어드는 순간 노후 자산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65세 이후의 돈은 불리는 돈이 아니라 지키는 돈입니다. 문제점 4. 노후 플랜이 불명확. 네 번째 문제는 노후 플랜이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생활비 추정 없이 은퇴를 맞이하고 별다른 대책 없이 아끼면서 살면 되겠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돈이 바닥나 버립니다. 노후는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철저한 숫자와 계획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문제점 5. 스스로 지출을 통제하지 못함. 다섯 번째 문제는 스스로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퇴했는데도 예전처럼 외식하고 쇼핑하고 여행 가고 심지어 명절 때는 무리해서 용돈을 줍니다. 수입이 줄었는데 소비 패턴은 그대로라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지금부터라도 소비 습관을 리셋해야 합니다. 이 5가지 문제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준비했다고 생각해도 언제든지 노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5가지 함정을 하나하나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말뿐인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65세 이후 돈 관리 절대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하나씩 따라오세요. 1단계. 자산 3단계 분리. 첫 번째, 자산을 반드시 3단계로 나눠야 합니다. 1. 생활비 통장. 매달 고정 비용, 식비, 보험료, 관리비를 커버할 통장. 최소 2년에서 3년치 생활비를 확보해 둡니다. 어디에도 투자하지 않고 안전자산 예금으로 둡니다. 2. 비상금 통장. 의료비, 갑작스러운 지출, 사고 대비 통장. 약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를 별도로 마련합니다. 단기 예금, CMA 계좌 등 출금이 쉬운 곳에 둡니다. 3. 운용 통장. 여유 자산을 안정적으로 굴릴 통장. 원금 보장 또는 낮은 위험 상품 위주로 운용합니다. 절대 원금의 20% 이상을 고위험 투자에 걸지 않습니다. 포인트. 돈을 뭉쳐두면 위험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생활 비비상금 운용 자산은 반드시 나누어 관리하세요. 2단계. 지출 통제 훈련. 두 번째, 수입보다 지출을 먼저 통제하는 훈련입니다. 매달 고정비, 식비, 관리비, 보험료부터 점검하세요. 통신비, 보험료, 관리비를 10%라도 줄이는 방법을 찾습니다. 질문 리스트를 매달 점검하세요. 이 소비는 생존에 필요한가? 이 소비를 줄여도 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가? 포인트. 65세 이후는 더 버는 게임이 아니라 덜 쓰는 게임입니다. 지출 통제가 생존을 좌우합니다. 3단계. 절대 원금 규정하기. 세 번째,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원금을 규정하세요. 내 자산 중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돈을 명확히 정하세요. 이 돈은 절대 주식, 부동산, 펀드에 몰빵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공식. 생활비 10년치 예상 의료비 5천만 원 절대 보존 원금. 포인트. 65세 이후 잃으면 끝입니다. 수익보다 생존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4단계. 자녀 지원 금액 미리 설정. 네 번째, 자녀 지원은 감정이 아니라 계획으로 합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줄게는 금물입니다. 지원할 금액은 은퇴 전에 미리 정해두세요. 예를 들면 자녀 결혼 지원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만, 긴급 생활비 지원은 최대 1천만 원까지만. 계약서처럼 마음속에 새기세요. 포인트. 자녀 사랑은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결국 자녀도 힘들어집니다. 5단계. 현금 흐름 다각화. 다섯 번째, 연금 외에도 소액 현금 흐름을 하나 더 만드세요. 국민연금, 퇴직연금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야 합니다. 플랜 B 현금 흐름 아이디어. 소형 원룸 임대 소액 투자 가능. 소규모 온라인 판매 핸드메이드, 중고거래. 재능 기부 수익 글쓰기, 그림, 강연 등. 포인트. 월 10만 원이라도 추가 수익이 있으면 심리적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산을 나누고, 지출을 통제하고, 원금을 지키고, 자녀 지원을 계획하고, 현금 흐름을 다각화한다. 이 5가지만 지킨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순간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65세 이후 돈이 여러분을 걱정시키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겁니다. 65세 이후의 인생은 생각보다 깁니다. 10년도, 20년도, 때로는 30년도 넘게 이어집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하고 싶은 걸 참아야 하고, 가고 싶은 곳을 포기해야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망설여야 하고,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슬픈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돈을 지키고 삶을 지키는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돈 관리 절대 법칙 하나라도 마음에 새기고 하나라도 바로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노후는 더 이상 불안이 아닌 자유와 존엄을 지키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지금 준비하면 평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노후, 당신의 자유,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